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북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갈등 중재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거부는 미국 정부의 확고한 뜻으로 보여집니다. 20일 날 중앙일보를 비롯해 가지고 국내 주요 언론들이 이 로이터 통신을 인용해 가지고 1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간 긴장 해결을 돕고 싶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오보로 확인된 겁니다. 국내 주요 언론들이 인용한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메모리 칩과 스마트폰 공급을 위협하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치 경제 분쟁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소리 VOA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를 한 것 보니까 이거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 자신의 관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나라가 자신을 필요로 하면 도울 수 있다면서도 두 나라가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이터 통신은 앞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을 전혀 보도를 안 한 겁니다. 분명한 거절이거든요. 근데 국내 언론의 보도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미 국무부하고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보도의 내용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VOA 보도가 정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 할 내용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한테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에 관여를 해야 되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내가 북한 문제에 관여해서 당신을 도와주고 있고 다른 많은 것들에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한국 문제에 관여할 의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관여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만일 두 나라가 내게 그것을 바란다 그러면 일본과 한국에 관여하는 것은 풀타임 직업과 다름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개입한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개입해야 될 문제인데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는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그들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나는 거기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문 대통령의 개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한일 간에 직접 해결하려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한일 간의 갈등에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개입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의 직통 전화를 통해서 아마 전화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청와대는 그걸 전혀 지금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아마 이 전화 내용이 청와대가 바라는 만큼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정상간에 통화했다는 사실조차도 청와대가 밝히지 않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한일 두 나라 간의 갈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이 거의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거부, 이걸 보니까 미국 정부의 확고한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일 간 갈등의 중재 거부 의사를 밝힌 것, 그동안 미국 정부가 표명해 왔던 방침하고도 일치합니다. 그 마크 네퍼 국무부 일본 한국 담당 부차관보가요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그런 말 했거든요. 악화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미국 정부 입장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네퍼 부차관보가요 두 나라 사이에서 미국의 중재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데이비드 스틸 동아태 담당 차관보 그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본과 한국에서 발언을 했거든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미국에게는 두 나라 모두 중요한 동맹이다. 이걸 강조하면서도 동맹국으로서는 양국에 모두 관여하고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내포 부차관보가 뭐라 그랬느냐. 미국의 중재 가능성에 대해서 한일 정부 당국자들이 지혜가 필요한 문제이고 양국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조가 트럼프 정부 전체에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이 왜 문 대통령의 개입 요구를 거절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문 대통령의 한일 간 갈등 문제 해결에 대한 개입 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과연 뭐냐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번 일본의 무역 제재 문제가 이미 미일 간에 논의가 됐고 미국 측이 양해를 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난해 12월에 일본 초계기에 대한 한국 측 광개토 대항 함의 레이저 발사 논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됐는데요. 한국 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이 이번 한일 간 무역 제재의 시발점이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결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문 정부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문 해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걸 슬쩍 덮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은 일본 정부는 오히려 자존심을 걸고 이 문제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만 하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삼각동맹 편이냐, 북한 편이냐 분명히 밝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 정부하고도 일본은 충분히 상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막을 모두 알고 있는 미국이 문재인 정부를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번 한일 간 갈등이 일본이 불러일으킨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분명한 태도 변환이 없는 한일 간 갈등은 해결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지난 6월 30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확실한 데모질을 해놓은 상황에서 구태여 미국 정부가 또다시 개입해가지고 한국 정부의 속내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요. 또 미국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거 결코 옳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결국 이 한일 간 갈등 문제는 미국의 지원 없이 우리 스스로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 간 갈등 문제, 이게 원초적으로 풀려면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수모를 감당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미국의 중재를 통해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방안, 특별히 미국의 강권에 의해서 갈등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요. 이 전략이 암초에 부딪힌 겁니다. 이번 한일 간 갈등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도 일본은 이미 속내를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일본 정부의 속이 뭐다? 이게 이제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 계열의 후지 TV, 여기에 이제 히라 후미오 논설위원이 있는데요. 이분이 후지 뉴스 네트워크 FNN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너진 한일 관계를 구할 길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파문이 일었죠. 논란이 있으니까 이 유튜브는 삭제됐는데요. 당시 이 히라이 논설위원은 뭐라고 그랬느냐. 한국은 이제 와서 강제징용 판결을 번복할 수도 없고 레이더 조사 문제를 인정할 수도 없고 위안부 재단은 해산됐다. 그러면서 일본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 그러면 딱 한 가지, 문재인 대통령을 자르는 것밖에 없다라고 일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여당이나 청와대가 난리가 난 거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19일 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결국은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하는 이야기죠. 이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아사히 신문을 보니까 한일 간의 갈등 관계가 문 정권이 계속되는 한 규제는
계속 한다라고 돼 있다 그러면서 이같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는 한 번은 건너야 될 강이고 넘어야 될 산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못 넘어서면 큰일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도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 대표 역시 정권의 명운을 건 싸움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일 간 서로 양보할 의지도 없고요. 한국이 그동안의 모든 잘못이라든 이런 걸 다 꺼내놓고 고해성사할 리도 없고요. 미국마저 중재를 거부하고 나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태의 근원은 건드리지 않고 나타난 증상만 바라보면서 일시적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선거를 겨냥해가지고 항일 투쟁을 한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장기화될 경우에 우리 경제는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정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거든요. 또 하나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의 발표문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이를 또 번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지난 정부 심지어 같은 진보 정권이었던 노무현 정권의 결정마저도 뒤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라는 건 연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속성 자체를 뒤집는 것으로 많은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이 국제법적으로도 명분이 전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무조건적인 반일 프레임을 걷어내고 이성으로 돌아와서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하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이번 한일 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한미일 삼각공조의 틀 안에서 분명히 제대로 이 한미일 삼각공조 안에서 힘을 더하겠다. 안정적으로 복귀하겠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그야말로 정권의 명운을 건 도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 정부가 지금의 한일 간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미국이 한국 정부 편들 일은 더더욱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이 난제를 풀어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다음 시간에 한번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은 개의치 않고 그저 대국민 선동으로 정권 연장에만 함몰되어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위기는 의외로 빨리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는 말입니다. 참 오늘 답답한 이야기를 제가 좀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간 갈등 중재 요구를 거부했단 말이죠. 이 거부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문재인 정권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완전히 판을 뒤엎는 그리고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을 다 걷어치우고 새롭게 한일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정말 엄청난 위기가 문재인 정권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